오늘은 도아 딜쿠샤 채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선글라스 꼈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 제가, 제가 선글라스 끼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고, 선글라스 잘 많이 사 모으기도 하고, 도아 딜쿠샤라는 채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도아 딜쿠샤라고 말할 때, 전 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도화살의 도화 맞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고요. 딜쿠샤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말도 있고 산스크리트어도 있는데, 뭐 영혼의 방 아니면 뭐 즐거운 고향, 뭐 기분 좋은 방, 하여튼 그런 영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서대문 쪽에 가면 딜쿠샤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걸 보고 따온 건 아니고, 뭐 제가 뭘 찾다가 동생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인도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동생이 이제 이런 단어가 어떻노 해서, 그래서 이 채널 만들기 전에 했던 겁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왜 끼냐면, 간단한 겁니다. 도아 딜쿠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의 표시가 선글라스입니다. 한마디로 어, 내가 보는 세상이 과연, 우리가 보는 세상이 과연 옳을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카메라가 약간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카메라 약간 틀어진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손을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제가 보는 색깔이나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제가 보겠죠. 제가 보는 색상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남이 나를 볼 때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글라스 이 막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정보를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컨셉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를 좋아해서 그냥 끼는 게 편하더라고요. 잠시만요. 사실 제가 깜빡했는데 조명을 안 켜고 있었는데 뭔가 어둡다 했어요. 사실 이 조명 켜고 있으면 눈부시더라고요. 눈부신 것도 있습니다. 조명 켜니까 바로 눈이 좀 부신데.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었고, 사주 명리학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그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은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잖아요. 경제학부터 경제, 정치, 기타 등등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건데 하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또 제가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점이 과연 무엇인가?
자, 관점이란 과연 무엇일까? 관점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관점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 보통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자기만의 가치관,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식의 생각,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까요? 그 관점엔 정답이 있을까요? 그 관점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입니다. 철학, 그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전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양하진 않아요. 관점은 신이 우리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누구를 보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독특한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들 다 독특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다 고유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서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로 정해져 있는 그 관점이 옳으냐 그르냐가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점에 대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정치란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둘째,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의 틀이 비슷해. 아니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 우린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 생각의 차이점, 그리고 동일한 점을 보는 게 관점이죠. 관점이 절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하면, 관점의 모양이나 바라보는 시각 방향성이 비슷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나서 생활을 하고 서로 지내기도 하고 친구 사이로 지내기도 하고 결혼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 문제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특정 문제에 대해서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나와 같으냐, 나와 다르냐로 구분하죠. 나와 같은 게 많다면 계속 이어져 가겠죠. 나와 다른 부분이 많다면 저절로 멀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는 관점과 상대방이 나를 보는 관점이 올곧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는 관점과 남이 나를 보는 관점이 꼭 정확하게 같아야 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부분이 관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볼관자, 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실학적인 것이고. 여러분은 나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을 거예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와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마음이 편해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철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이 같은 사람과 자주 만나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같이 지내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편안함이거든요. 익숙함이 되고. 우리가 힘든 것도 익숙해지면 힘들지 않게 느끼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 습이 생기는 겁니다. 습. 관점이 달라도 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어지면 습관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하나의 개별 행동이 여러 개로 이어지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습관을, 그때 관은 꿰멜 관자예요. 꿰멜 관자이기 때문에 볼관자하고 다른 건데, 이 습관이 같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그 습관에 맞추어 갑니다. 웃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나 자신보다는 생각이 나를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생각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생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이 주역에서는 크게 나누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남자와 여자.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거. 우리 세상에는 인간이 딱 두 종류만 있으니까. 인종, 기타 등 다 떠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하죠. 중간도 간성이란 게 아니요. 그거는 중간에 약간 버그가 발생하는 거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중간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는데 호르몬이 안 맞아서 남성의 호르몬이 많이 남아있어서 성 전환을 해야 되는 것 뿐이지, 태어나기는 여자였어. 그거는 바뀐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체 전반이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골격이나 기타 등등이 생물학적으로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옛날에 고대 종교나 모든 철학에서 말했던 관점 중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만 있습니다. 두 종류. 두 개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양, 플러스 마이너스, 남성성, 여성성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성, 여성성으로 결정이 된 우리의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단한 실례로 여자와 남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서로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생각의 기저가 다릅니다.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서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아시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그것이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관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다툴 때가 많은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대화란 걸 만들어냈고 서로 양보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양보를 해야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오해를 풀려고 하면 서로 양보를 한 발씩 물러서는 겁니다. 서로 한 발씩. 한 발씩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맞다고 말하지 않고 각도를 조금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는 거. 맞춰도 구멍 사이즈가 맞으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생활이죠. 이 사회생활이나 관점이 아예 맞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맞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 시험을 해봤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란 이 정치 경제 체제로 시험을 해와봤습니다. 해왔는데 이 체제로 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민족이 다르고 종의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관점이 보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 하나의 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게 다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새끼처럼 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렌즈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작은 렌즈들에서 빨아들이고 보고 정보화 처리하는 거는 결국 난데, 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느냐, 사람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갖고 옛날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아는 운명학? 서양에서는 점성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게 이제 발전해서 지금 심리학이 된 거지 않습니까? 간단했죠. 사람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옛날부터 알았잖아요. 사람 3명만 모이면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 지금도 맞잖아요. 3명만 모이면 밥 먹는 것부터 달라요. 아니 2명 모이도 밥 먹는 것부터 달라요. 모든 습관이 다 다릅니다.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특징이 똑같지만 왜 이런 것이 다 다를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함.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또 합의를 도출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실 한 개인의 문제보다 집단의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 체제와 체제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같은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한 개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실 싸우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싸울까요? 나와 저 사람이 관점이 다르다? 사실 다르지 않아요. 별 차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개인의 관점에다가 민족, 종교, 체제, 사상 이런 걸 넣다 보면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관점의 문제를 이야기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남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다르게 생각할까? 나의 생각, 나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바로 서로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나는 모든 사람과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기본 명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과도 다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도 다르다.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도 자아가 관점이 다른 사람 다른 게 두 개 생겨요. 그게 뭡니까? 지킬박스 하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낮에는 이런 생각, 밤에는 이런 생각.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화합하고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점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관점을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점을 주입시켜줘도 안 되고 관점을 주입받아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입받아야 될 관점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다룰 주제는 아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서로는 서로에게 강요를 해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으로써 밀어넣어도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는 사람과 만나고 아닌 사람과 안 만나죠. 그게 바로 사람의 관계에는 수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길게 오래가는 관계가 있고 짧고 빨리 끝나는 관계가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관계가 길게 오래가는 관이 비슷하면 관점이 비슷하면 오래 갑니다. 관점이 안 맞으면요 1년 2년만 헤어집니다. 살다가도 대형 사고도 납니다. 궁합이라고 하는 결혼에서 말하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이 비슷하냐 관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궁합 난 사주를 믿지 않는다 궁합을 믿지 않는다 그게 그 말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엉터리냐 사람마다 가지고 나오는 이 고유한 관점 가치관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관점이 있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주로 언제 형성됩니까? 3살, 4살 때부터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재롱을 부리면 돈을 받네? 엄마한테 야단 맞는데 아빠한테 가면, 이렇게 가면 아빠는 야단 안 치네? 안아주네?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아빠한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형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동생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알지요? 그 어린 나이부터 알지요? 어린 나이부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게 쌓여지고 습득돼 갑니다. 그러다가
그래, 나 학교를 가서 뭐 국민학교 때서 만나면서 또 우리는 습득을 합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관계성 속에서 습득을 해서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시킬 수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냐, 존중받을 수 있냐 하는 데서 아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잘하는 능력이 많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능력이 뛰어나다. 능력자라고 하죠. 그걸 많이 잘하면요. 연예인이나 정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잘 안 되면요. 뭐 사회관계성이 좁겠죠, 폭이. 그것이 아예 안 되면요. 희귀꼬물이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람들과 만나서 적응이 안 되니까. 사람들과 관계성을 못 이어가니까. 자,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뭐 그냥 같은 성별에서 보통 남자애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는 성인이 되는 시기가 되면 이제 성인과 성인으로서 만나서 사회에서 허락하는, 미성년자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 허락받는 행위가 있습니까? 바로 성행위죠. 성행위는 성인이 됐을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죠. 뭐 자유의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니까. 그 성행위를 가질 대상을 서로 찾죠. 찾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관찰하죠. 외모를 보고 관찰합니다. 둘째,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외부적인 것들을 보죠. 관찰. 보고 살피는 거죠. 관찰.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은가를 맞추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연애가 지속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 관법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관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럼 회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지요. 어느 회사가 좋을지, 나에게 잘 맞을지 보고 관찰하죠. 그 관찰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법이 중요하고, 관법이라는 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이 이것이 일단 좁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좁다는 겁니다. 좁고 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관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 다른 걸 상황윤리, 상황논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황윤리라고 하죠. 상황논리. 관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법, 그리고 명확하고 큰 관을 가질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겁니다. 얻어올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통해서 또 도출해낼 결과가 많은 겁니다. 관이 좁으면 보이는 게 몇 개 없잖아요. 한 두 개, 앞에 그 소가 100마리 있는데 내 관이 좁으면 몇 마리 다 안 보여요. 근데 다 볼 수 있는, 100마리를 다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눈앞에 100마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모양이 달라지겠죠. 만약 사냥을 해야 된다면 저 100마리를 어떻게 사냥할 것인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밖에 못 잡잖아요. 내 눈에 하나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들어가 버렸네? 또 못 찾는 거죠. 한참 헤매지요. 관이 중요하단 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자체를 많이 크고 확대해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기 정말 편한 겁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집을 살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켜보시라니까, 정보를 보시라니까요. 과연 나에게 정말 집이 필요한, 얼마나, 어떤 집이 필요한가를 관찰해 보시라고요. 정보를 다 보시라고요. 자기 자신을 또 관찰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 집을 가질 만큼, 거기에 살 만큼, 그런 것을 누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자질을 갖추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시라는 거죠. 이걸 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매겨질 점수, 나에게 주어질 이익, 나에게 주어질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이 관 공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도 관을 말했던 거고,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바로 관입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할 때, 그리고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철학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국어, 영어, 수학, 산수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라면서 엉망으로 자란 애들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부모도 사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부모도 관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기술만 가르치죠. 삶을 잘 사는 기술이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수학 잘해야 된다, 영어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어를 잘할 사람인지, 과학을 잘할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부모가 자식을 관찰해 봤습니까? 부모는 본인 자신도 관찰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관찰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선비들, 조선을 말하면 선비들, 옛날 사대부라고 말하는 동양에서 유가, 뭐 서양에도 다른 그뭐 연금술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 고유의 아카데미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보는 관점을 가졌던 겁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못 바꾸느냐, 아니 나이 들어도 바꿀 수 있어요. 이 관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편안해집니다. 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가는 길이 좁고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요, 넓고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의 관에다가 몰아넣지 말고 하나의 관에다가 잡아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선택지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사주명리학을 봐드릴 때 저는 항상 이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해 줍니다. 다만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가 여러분의 몫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주를 보거나 멘토링을 통해서 타로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서 멘토를 하거나 카운셀링을 할 때 항상 해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택지는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중에서 좋은 선택지를 알려드리고 권하고 그걸 선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좋은 출력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은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출력이 나오려고 하면 나의 선택에서부터 첫 시발점에서 잘 봐야죠. 딱 보고 움직여야죠.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고, 제가 명리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수행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처럼 어떤 완전한 올바르고 정확한 관법을 가지기 위해서 그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올바르고 정확한 관법을 가지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올바르고 온전하고 정확한 관법을 가지는 그 공부가 수행 공부입니다. 그래서 관을 만드는 공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까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걸 제시합니다. 그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바로 관입니다. 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 보세요. 이거 이렇지요? 자, 보세요. 이렇지요. 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야 생각하잖아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 보면 딱 눈이 갑니다. 뭐 생각합니까? 예쁘네. 그 다음에 생각이 쭉 이어집니다.
몇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이어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쭉 많아지고 깊어지고 하는 겁니다.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의 폭이 많아지는 거죠. 생각이 많이,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가장 1번이 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세요? 관법 바꾸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관법 바꾸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관법 바꾸세요. 내가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관법 바꾸세요. 이 여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관점을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이 바로 서야, 올바르게 바라봐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점 이야기를 처음 드리는 겁니다. 이 관점을 바르게 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너무도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선택한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습니다.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다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다 많은 성원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관법이 잘못돼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관법이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법을 꼭 변화시키고 바꾸세요. 그 부분은 뭐 다음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관에 대한 중요성, 관법에 대한 중요성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관이 왜 중요한 건지 설명을 해드렸고, 물론 이 설명이 다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괄적인 넓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관법이라는